어느덧 점심시간. 고기를 먹고 싶다던 아들 이정인 씨. 그런데 프라이팬 위엔 달랑 연어 3쪽이 전부다. 게다가 밥을 덜어 저울로 꼼꼼하게 잰다. 먹을 반찬도 마찬가지다. 채소는 이렇게 3개는 30g씩이고요. 생선은 50g 정도를 안 넘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정인 씨가 꼼꼼히 식단을 챙기는 건 그가 투석 직전에 만성 콩팥병 환자이기 때문이다. 뭐 고칼륨을 먹으면 안 된다, 인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유제품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정말 단순한 기침 때문에 이제 병원에를 갔었는데 신부전 사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과율이 16%고. 아버지가 쓴 아들의 병상일지를 보면 콩팥병 진단 직후 이정인 씨의 사구체 여과율은 겨우 16.2%였다. 투석과 이식을 준비해야 하는 4단계이자 말기 신부전까지 단 1.2%의 콩팥 기능만 남은 상태였다. 너무 막막했죠. 이게 15%면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된다고 1% 남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쪽 팔은 이제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 한쪽 팔에만 링거를 맞고 한쪽 팔에는 이제 그 띠를 둘러서 이쪽 팔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언제든지 투석할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너무 저희들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쉽게 아들한테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야, 우리 나랑 혈액형이 같으니까 내가 이식하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신장 이식하는 것도 평균 한 1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한 번 이식을 하면은 평생 가는 줄 알았죠.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적인 수면으로 본인도 모르는 새 고혈압 환자가 된 것이다. 200이 최고였죠. 이제 혈압약을 안 먹고 있으니까 병원 가서 쟀을 때는 그렇게 나왔죠.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모세혈관에 뭉쳐있는 콩팥의 사구체에도 이상이 생긴다. 모세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경직된다. 특히 고혈압은 사구체를 괴롭히는 주범이다. 강한 압력이 모세혈관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어 콩팥 기능은 떨어지고 다시 혈압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퇴근을 하면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죠. 짜고 양을 많이 먹게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또 신장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그게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 취직한 지 몇 달 만에 만성 콩팥병 때문에 퇴사해야 했던 이정인 씨. 이젠 건강이 점차 회복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건강할 때는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이제 몸이 버텼는데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몸이 못 버티니까 이제 좀 시간이 늦어지면 공부를 놓쳐. 몸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시간 옆집 부모님 집에선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먹을 저염 식빵을 직접 만들기 위해 어머니 이은주 씨가 분주하다. 2컵인데 400g. 소금은 1g 안으로요. 요거 저희들 요 정도면 1g이 돼요. 15인데 설탕 15에 소금 1g 16 정도 돼요. 네. 환자인 아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건 편해야 뭐든 오래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파는 식빵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1g 정도 넣어서 만드는 저염 식빵인 거죠. 아들이 퇴원할 때 챙겨와 냉장고에 붙여둔 만성 콩팥병 환자 식단 지침. 콩팥 건강을 위해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건 역시 저염식이다. 음식 성분과 양을 따져
2주마다 새로 식단을 짜며 생활한 지 어느새 1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산만 하면 머리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만 하면 못 먹는 음식은 없고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아침은 저염 식빵에 양배추 샐러드, 사과 3분의 1쪽에 블루베리 잼과 레몬티를. 저녁은 나트륨 양을 따져 넣은 야채와 돼지고기를 넣은 카레를 먹기로 한 정인 씨네. 그런데 3인분 카레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양이 너무 아쉽다. 예전에는 고기를 이따만큼 먹었어요. 남자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먹고 고기 또 자기가 절제해서 먹어요. 장기간의 고단백 섭취는 사구체의 손상과 단백뇨의 증가로 만성 콩팥병을 유발할 수 있다. 고단백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전체 칼로리의 25%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저탄고지와 같은 식사에서는 거의 35% 이상을 권해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조금 과할 수 있고 특히 콩팥병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른 강을 건널 때도 아들이 홀로 외롭지 않게 그 곁엔 항상 부모님이 함께했다. 얼마나 걸었나 봐. 22,000보 걸었네요. 12,000? 내 거 볼까? 엄마는 더 많이 걸었지. 알았어. 내 다리가 짧다는 거지. 나는 13,000보, 너 12,000보. 내가 1,000보나 더 다리가 짧다는 뜻이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고 매일매일 걷다 보니까 체력이 늘기도 해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들의 만성 콩팥병 치료를 위해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온 이정인 씨 가족. 1년여의 노력들이 정인 씨의 콩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먼길 오셨습니다. 이정인 씨의 콩팥 상태는 과연 어떨까? 시력은 괜찮고요. 네, 응급실 갔을 때는 막 안 보였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지금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시력도 떨어지고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관리에 가장 많이 신경 썼던 혈압. 지금 보니까 혈압 좋네. 232까지 올랐던 수축기 혈압은 135로 떨어진 상태. 이제 혈압 조절 잘하니까 콩팥 기능이 지금 크레아틴 4점대였는데 지금 1.7까지 이렇게 좋아진 거죠. 1년 전 4.64였던 크레아티닌 수치는 1.77로 낮아지고 사고체 여과율은 투석 직전에 16.2%에서 51.5%로 회복됐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28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연세 될 때까지 이 콩팥 기능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보다는 훨씬 느릴 거예요. 더 이상의 혈압으로 인한 손상은 없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 그죠? 네. 두 번째는 혈압 조절이 비교적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두 가지만 봐서는 앞으로 진행은 굉장히 완만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어렵다고 했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지금처럼 관리를 잘 하면 우리 나이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게 안심이 좀 되죠. 신장병은 진짜 이 꾸준함이 진짜 가장 큰 것 같아요. 정상 범위인 이제 1.1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입니다. 유기모님 들어오세요. 혈압 드시면 인슐린 보내주세요. 지금 이제 내년에 보니까 90이시더라고, 만으로.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이게 오른쪽 콩팥인데 이게 한 7cm 되고요. 왼쪽 콩팥도 한 7cm 돼요. 6.9cm니까. 근데 정상은 콩팥은 한 8.5cm 돼요. 지금 보니까는 콩팥들이 안에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만성 신부전에서 콩팥 나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이 텅텅 비어요. 어르신이 고혈압, 당뇨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신 거예요. 콩팥 건강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8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90의 나이까지 투석 직전의 콩팥을 더 나빠지지 않게 잘 유지해온 이규모 씨의 콩팥 관리 비결은 무엇일까? 관리는 저염식에 기름기 있는 음식 잘 안 먹고, 그리고 매일 운동 조금씩 하고, 또 이래 맨손 체조 같은 것도 집 안에 있을 때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더 안 나빠지시고 그냥 유지하시고 계속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말고는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만성 콩팥병 그러면 몇 년 있으면 투석을 하고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똑같은 병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일찍 투석으로 가는 분도 있고, 일찍 투석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도 10년, 20년 지나도 거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하는 행동 중에 콩팥에 나빠질 수 있는 소인이 있다면 가까운 것부터 고치기. 첫 번째, 체중 조절,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그리고 배불리 먹지 않기.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